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원래 오늘 방송은 11월 27일 날 방송할 예정입니다만은 앞당겨 공개하겠습니다. 방송할 내용은 이더리움 확장성 그리고 후사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혁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혁신 기술은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중요한 게 보안이고요. 탈중앙화죠. 중앙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확장성입니다. 보안은 시큐리티고요. 탈중앙화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입니다. 그리고 확장성은 스케일러빌리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보면은 비트코인은 보안은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보안성 있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누구나 개인 키만 있으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다가 자기의 비트코인을 저장해 두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한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 사람 저장한 사람만이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꺼내거나 보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위해서요. 그 마이닝 노드, 채굴 노드와 풀 노드가 세상에 분산되어 있죠. 채굴 노드가 분산해서 장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풀 노드가 그 블록체인 만들어 놓은 장부를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풀 노드가요. 탈중앙화되어 있죠. 채굴 노드와 풀 노드가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중앙화 기관이 없습니다. 신뢰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보안과 탈중앙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확장성에서 비트코인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우리가 TPS 단위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TPS라는 것은 1초에 몇 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트랜잭션 퍼 세컨드. 근데 비트코인은요. 이게 한 5TPS밖에 안 됩니다. 5, 6TPS.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비자 카드 같은 걸 보면요. 이거 중앙화 시스템이지만은 비자 카드면은 초당 1초에 약 10만 건 정도를 처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확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우선 이제 보안성을 만족하는 탈중앙화 시스템 이거를 최초로 발명한 걸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을 봅시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원래는 한국 표기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근데 내가 이더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이라고 해야지만이 그 AI가 나중에 이 동영상에 대해서 자막을 달 때 이더리움이라고 정확하게 자막을 영어로 달아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말할 때는 이더리움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보안은 작업 증명 방식으로 하죠.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탈중앙화 이 검증 노드가 탈중앙화 합의를 담당하죠. 합의와 검증 노드들이요. 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성 문제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은 이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거의 포기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그냥 디지털 골드에 만족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골드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골드는 여러 사람이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돈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부자들만. 금이 그런 거잖아요. 금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확장성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무진장에 노력합니다. 이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이게 이더리움은 블록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이게 12초인데요. 12초. 이 12초 안에 더 많은 스마트 계약을 돌리고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TPS를 높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점에 와 있는 것이 이더리움의 확장성 기술 혁신의 정점에 와 있는 것이 후사가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게 올해 말에 거의 프로토콜이 개발이 완료되어서 이더리움 메인넷에 올라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그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의 그 정점에는 원래 말에 완성될 그 후사가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확장성 기술이 이 후사가 업그레이드가 이 어려운 이유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에 과연 이더리움의 이 후사가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완성해낼 것이냐 아니면 뭔가 성공을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이 어려운 이유는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것을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 가용성은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이 데이터 가용성, 우리가 줄여서 D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데이터 가용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전략을 살펴보고요.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레이어2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후사가 업그레이드에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봅시다. 구체적으로 그 후사가 업그레이드에서 해결하는 기술이 셀 증명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로토콜 이름이 피어다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더리움이 이렇게 확장성을 높여가지고요. 추구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더리움이 진화를 시켜서 앞으로의 그 블록체인 생태계, 암호화폐가 유통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모듈러형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러형으로 만드는데 그 중심에 이더리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인터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인터넷은 완전히 플랫한 구조가 아니고요. 인터넷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요. 그걸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이거를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AS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 100번, AS 넘버
2000번 AS 넘버, 500번 이렇게 AS 넘버가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런 모듈러하게 되어 있는 AS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연결하는 라우터들을 게이트웨이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우터. 그래서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을 AS와 AS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따지고 보면은 인터넷은 이렇게 모듈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러한 구조. 자, 뭔가 블록체인 생태계도요. 전체 생태계가 뭔가 이더리움이 이렇게 중심이 있고요. 이더리움이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모듈러하게 받쳐주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 모듈러 형태요. 이런 형태의 중심에 이더리움이 여기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엄청난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 12월 말을 기대하면 됩니다. 과연 이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가 여기서 결정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반부에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요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좀 알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후사카 업그레이드요.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있냐면은 9월 26일 날 이 테스트넷 먼저 한번 이 프로토콜을 돌려보는 거죠.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12월 3일 날 이제 메인넷 이더리움 메인넷에 적용이 시작되고요. 12월 17일 날 여기 이제 단계적으로 BP51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적인 것을 단계적으로 프로토콜을 변경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드포크가 이게 프로토콜을 변경해 나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기술 혁신을 해나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7일 날 최종적으로 또 한 번 더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기술 혁신을 후사카 업그레이드 기술 혁신을 완료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해서 지금 이게 이더리움이 이처럼 모듈러 그 생태계에서 중심에 있고요. 이더리움이 중심에 있고 다른 그 체인들, 이런 체인들요. 다른 체인들 L2 체인이 되는데 L2 체인들이 뭔가 여기에 연결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보안에서 모든 거래의 보안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더리움이 져줍니다. 그러면 이 L2 체인은 어떻게 하느냐? L2 체인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 L2 체인도 있지만은 이것은 확실하게 그 보안은 이 배치 프로세싱, 그래서 여기서 묶어가지고 이 거래들을 묶어가지고 이쪽 이더리움으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서 여기서 이더리움이 보안에 대해서 최종 검증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검증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L2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은 보안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이 L2 체인은 TPS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 L2 체인 고객들에게 아주 빠르게 거래를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L2가 이제 거래가 많아지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다 이세리움으로 최종 보안 점검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세리움 입장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블록 트랜잭션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 후사가 업그레이드에서는 이거를 조금 피어다스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이세리움이 더 빠르고 더 사고 더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안 검증을 내려보내면 보안 검증을 더 빠르고 더 사고 더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세리움이 이 전체 모듈러 생태계에서 중심을 잡아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블록,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이게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그래서 이세리움에서는 이걸 블록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L2에서 내려오는 이 블록들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 블록 하나, 이세리움 블록 하나당 지금 6개 블록 정도를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블록 하나당 48개의 블록까지 처리를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몇 배입니까? 8배. 8배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모듈러 구조에서 이 L2, 전체적인 이 L2가 현재보다 8배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 중심을 잡아주는 이 이세리움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8배가 증가해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이 이제 수학적인 그런 기술을 써가지고 이 플롭을 이제 샘플링 셀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가 있습니다. 트릴레마. 3가지 요소.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화입니다. 확장성은 많은 사용자와 거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표로 이야기할 때는 이게 TPS가 되죠. 초당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느냐. 근데 보안성, 네트워크를 해킹, 변조,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합의, 비트코인의 POW, 그 다음에 이세리움의 POS, 이런 것들이 다 보안과 관련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탈중앙화.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과 일반 중앙화 기관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이 탈중앙화죠. 중앙기관 없이 여러 노드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 2개만 달성을 하고요. 이거는 확장성은 거의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바이낸스 같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거 2개는 그런 대로 수행을 하는데, 여기에 탈중앙화에 약간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솔라나나 바이낸스는 TPS가 높아요. 자, 이세리움은 이거 3개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 가용성을 보면은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인 이세리움의 확장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데이터 가용성이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그 개념이죠. 개념. 이게 데이터 가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이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이 데이터 가용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더리움의 모든 참여하는 검증 노드가 필요한 데이터를 언제든지 접근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요, 어떤 레이어 2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거래가 여기에서만 보관되는 게 아니고 이 거래를 이걸 이렇게 내려와서 이 이더리움에서 이 데이터를 접근해가지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더리움에서 이 L2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용성, 어베일리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L2 체인요, L2 체인에서 처리하는 거래들을 모두 다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여기서 검증하고 여기서 데이터 가용성 있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면은 이 부담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이더리움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샤딩 기술을 사용하고요. 레이어 2, 이게 지금 롤업인데요. 롤업, 지금 레이어 2 롤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대식 롤업하고 낙관적 롤업 두 가지 체인이 있는데, 어쨌든 레이어 2와 같은 이 확장 기술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원래 샤딩이라는 말은 이 검증 노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이더리움 검증 노드가 8,000개 있다고 합시다. 원래는 모든 검증 노드가 동일한 블록체인을 가지고 동일하게 검증을 하죠. 근데 그거를 검증 노드 8,000개를 이거를 8개의 사드로 나누자는 겁니다. 사드 1, 2, 사드 8 이렇게 나누자는 겁니다. 나눠서 이것을 어떻게 백렬 처리 비슷하게요. 분할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 일을 여기서 보내는 일들을 분할해서 어떻게 처리해보자. 백렬로 처리해보자. 그래서 이 부담을 줄여보자. 백렬 처리로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그 샤딩이 쉽지가 않아요. 크로스체인 문제가 생깁니다. 크로스체인. 그러니까 이 사드하고 여기서 이렇게 거래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거래되는 거, 서로 거래되는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오리지널 샤딩 기술은 지금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레이어 2로 갔습니다. 레이어 2. 이 레이어 2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레이어 2도 샤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샤딩하고 레이어 2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완전한 샤딩이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이 레이어 2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더리움에서요. 이더리움의 그 데이터 가용성 해결 전략을 한번 봅시다.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모듈러 방식에서 뭐 어떤 L2에서 거래를 하든지 간에 이 메인 체인인 이더리움에서 이것을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증요.
그래야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이게 막 늘어나고요. L2가 늘어나고 이게 가입자 사용 거래가 늘어나고 하면은 그걸 다 이 메인 체인 이더리움에서 그거를 검증을 해 주려고 하면은 예. 엄청나게 부담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더리움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그 2024년 말에 도입된 게 있는데요. 기술이. 그게 뭐냐니까 프로토 뱅크 샤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 4844번으로 이게 구현이 됐는데요. 여기 샤딩이라는 말 여기 있죠. 이게 샤딩이 아니라는, 샤딩은 샤딩인데, 예, 완전한 샤딩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프로토 샤딩이. 그러니까 이더리움 그 궁극적인 완전한 샤딩의 이제 그때는 중간 단계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샤딩이 완전한 샤딩이 될 거라고, 언젠가는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중간 단계, 샤딩의 중간 단계로 도입한 게 이 그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롤업이, 이 롤업 체인, 롤업 체인입니다. 롤업 L2 체인요. 얘들이 내려보내줘요. 검증할 수 있도록, 얘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용성을 위해서요. 근데 내려보내는데, 자, 이거를 이더리움에서 여기서 내려오는 것들은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블록 공간을 제공하자. 예, 처리할 수 있는. 여기서 내려오는 것만 처리하는 블록, 이 전체가 블록이고요. 이들은 블록이고, 블록 안에 요 블록은 이 레이어 2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전담하는 별도의 공간을 두자. 예. 그래서 그 데이터 가용성. 자, 여기서 일어나는, L2에서 일어나는 이 거래들을 이 이더리움에서 예,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보안 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트랜잭션을 이더리움 검증 노드에게 보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 트랜잭션이라는 의미는 이 이더리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종류의 트랜잭션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더리움 내부에서의 트랜잭션. 그 다음에 하나는 레이어2에서 내려오는 그 블록 트랜잭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블록 트랜잭션을 위해서, 여기 공간을 별도로 만들자. 이더리움에. 예, 그렇게 한 게, 이 프로토 탱크 샤딩입니다. EIP 4844. 자,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후사카 업그레이드에서, 이게 이제 2025년 말, 2026년 초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는 그 버전입니다. 후사카 업그레이드. 거기에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죠. 이게 이제 비탈릭이 제안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는 이 비탈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비탈릭 부테린이 절대적이지만은 전체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에 비탈릭 부테린이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다스라는 이 방식은, 자, 블록 데이터를, 이거를 분할하자. 내려보내는 그 블록 트랜잭션, 블록 데이터를 분할하자. 여러 개의 셀로 분할합니다. 여러 개의 셀로 쪼갭니다. 근데 각 셀은 블록의 그러면 일부 조각이죠.
전체 블록을 구성하는 퍼즐 조각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조각을 내가지고요. 문제는 이 검정 노드, 이대로 검정 노드 입장에서는, 자, 검정 노드 N은 요 조각만 받아가고, 검정 노드 2번은 요 조각만 받아가고, 검정 노드 1번은 요 조각만 받아가고, 예. 검정 노드 뭐 8번은 요 조각만 받아가라. 예.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직접 검증하지 않고도 일부 샘플만 확인해도 전체 데이터를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무조건 짜게 버리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수학적인 기법이 들어갑니다. 기법이 들어가서 비록 샘플만 확인해도 전체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샤딩이라는 말은 여기서 내려오는 것을 야, 네가 보내는 거는 검증 노드 얘가 받고 얘가 내려보내는 블록 트랜잭션은 검증 노드 2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병렬 처리를 개념으로 해주는 게 원래 샤딩인데 이거는 안 된다고 거의 판명이 났기 때문에 지금 비탈릭은 자, 요거를 아예 모든 블록 데이터를 셀로 쪼개서 수학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서 이게 검증 노드들이 일부 퍼즐만 갖고 가더라도 전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데이터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외부 DA 모듈을 그래가지고 이들은 외부에서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방식의 외부 DA 모듈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후사카 업그레이드에서는 요거만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후사카 업그레이드 이전이고요.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2025년 말이 되면은 요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입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세리움에서요. 이게 프라하에서 이제 정해졌는데 2025년 5월 7일에 이세리움 메인넷에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세리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더 머지였고요. 2022년 9월 1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더리움 보안 처리하는 방식을 POS라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이때가 이세리움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비트코인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시기가 2022년 9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요.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와서 현재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그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후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이세리움이 모듈형 블록체인 생태계로 진화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롤업 중심의 확장 전략, 이 L2 확장 전략이죠. 영지식 롤업과 그 낙관적 롤업 두 가지 체인에 의해서 L2 체인을 만들어서 그 이더리움을 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그런 그 모듈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로 진화하는 그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 가용성에 있죠. 그래서 데이터 가용성을 위해서 블록 트랜잭션을 처리하게. 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여기서 L2 모든 L2들에서 거래되는 거래를 여기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가용성요. 데이터 가용성. 그래서 그 블록이라는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전에는요, 2025년 5월 7일 이전에는 이더리움은 계정 모델을 사용하죠. 계정 구조가 외부 소유 계정, 이거는 비트코인하고 거래를 비슷하게 처리하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계정, CA. 예. 스마트 계약 코드를 저장하고 배포하고 실행시키는 그런 겁니다. 이걸 완전히 분리했어요.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전에서는요. EOA와 CA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비도 ETH만 가스, 이게 이제 그 거래 수수료를 내는 걸 가스라고 하는데, 가스 단위로 내는데, ETH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검증자 스테이킹 한도도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32 ETH를 스테이킹 했습니다. 더 많이 스테이킹을 받지도 않았어요. 검증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32 ETH만 스테이킹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량도 블록이 한 블록이 6개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했고요. 블록 트랜잭션을. 사용자 경험에서 보면은, 예, 상당히 이게 이더리움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였고, 보안성도 검증자 출금은 합의에 의해서만 처리된다. 이랬는데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EIP7702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저를 그래가지고요. 이 7702라 그래가지고 계정 추상화를 도입했습니다. 계정 추상화는 뭐냐면은 외부 소유 계정도 스마트 계약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갑을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EIP7251에서 스테이킹 상한선을 상향했습니다. 2048 ETH까지 스테이킹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대형 검증자가 막강한 그 검증을 하는 시설을 갖추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노드 수가 작아져도 그 이체라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그러면 노드 수가 작아지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니까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I7742라 그래서 이 블록 용량을 동적으로 조정해서요. 많은 블록을 검증 노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L2가 계속 늘어날 수 있었고요. L2에서의 그 거래 수수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EIP7002가 있고요.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현재까지 기존 레이어 2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그 모듈라 이더리움 생태계인데요. 자, 여기서 하는 모든 거래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이 이더리움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DA, 데이터 가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 블록을 내려보내죠. 블록 트랜잭션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검증 노드마다 별도의 요 블록만 처리하는 공간을 두고 블록을 처리를 하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세리움 모든 노드가, 이 모든 노드요, 검증 노드가 전체 데이터를 직접 다운하고 저장합니다. 이 블롭이 내려오면은, 블롭 트랜잭션이 내려오면은요, 이거는 이 트랜잭션하고 똑같습니다. 이 트랜잭션이 모든 검증자 노드에게 가듯이 이 블롭도 검증자 노드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가고 다 갑니다. 모든 노드가 전체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2, 이 위에서 여기서 내려보내는 이 블록 데이터가 많아지면은요, 이 이더리움 검증 노드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처리하는데 엄청난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사카 업그레이드에서 이 문제, 블록 데이터 처리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 하니까 피어다수 기술을 사용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가용성, 내려오는 데이터를 다 검증하는 그 데이터 가용성으로 봤을 때는 속도는 빠르고요, 비용은 줄어들고 보안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더리움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봅시다. 예, 후사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이 모듈형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진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기술이 피어다스 기술입니다. 여기 DA 있죠? 데이터 어베일리비리티. 데이터 어베일리비리티. 샘플링. S는 샘플링이라는 약자입니다. 그 말은 블록 전체를 다운하지 않고도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블록이라기보다는 블롭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블록이 아니고요. 블록. 그러니까 저 L2가 있고 L1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 가용성을 위해서 뭐 L2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다 블록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를 내려보내는 이 블록 데이터를 셀로 나눠가지고 얘들이 검증 노드들이 부분만 나눠서 이 부분만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자들이 부분 데이터만으로 블록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어서 그 검증 노드 부담과 대역폭 사용량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 메인 체인인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는요. 또 레이어 2 입장에서 봤을 때도 거래 수수료 절감과 이게 블록 트랜잭션을 내려보낼 때 이 L2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가스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수료가 절감되죠. 그 다음에 처리 속도 향상에 자기들이 이제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네.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고요. 후사카 업그레이드의 핵심 기술이고,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주요 개선 사항을 한번 봅시다. 블록 가스 한도가 증가합니다. 이 블록 가스 한도라는 것은 블록 가스 리미트인데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이 하나의 그 단위 거의 한 블록 시간이 12초입니다. 10초. 블록 시간이요. 12초 안에 처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죠. 한계. 그걸 가스비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처리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 한도의 가스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블록 가스라는 게요. 블록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가스를 제한을 두는 겁니다. 더 이상 시켜도 일을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가스가 이 후사카 업그레이드로서
기존의 45메가가스, 이게 이제 이더리움을 수술하는 가스로 이야기하니까 45메가가스에서 블록 안에 받는 그 총 가스 양요 45메가가스에서 150메가가스로 상향합니다. 이게 45에서 150으로 거의 3배 상향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블록 시간 안에 메인 체인인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더 많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혼잡이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L2 호환성도 강화됩니다. L2들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 보면은 또 후사가 업그레이드로 블록 기반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대용량 블록이 지원되고요. 검증자 입장에서도 피어다스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검증자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이 피어다스 기술로 L2들의 이 L2들의 통합성이 좋아지고요. 시너지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확장성이 증가하는 것이죠. 결국은 블록 크기가 증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 블록 시간 동안에 더 많은 트랜잭션, 더 많은 스마트 계약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블록체인이라고 보면은 블록체인이라고 보면은 이 12초마다 이 블록 처리하는 이게 이제 이 상태 처리를 하니까 약간 이제 블록 크기 증가하고 이게 이제 12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처리량 이 개념이 일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블록이 증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처리량이 향상되죠. 가스비도 안정화됩니다. 피어다스, 피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 이게 우리가 셀 증명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전체 데이터를 다운하지 않고도 데이터의 가용성을 검증하는 핵심 기술이죠. 자, 이제 L2들이 있습니다. L2들이 블록을 내려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니까 블록 데이터를 분할했어요. 분할해서 여러 셀로 쪼개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각 셀은 블록의 일부 조각이지만은 한편 블록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죠. 그래서 검증 노드는요, 전체 블록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택된 몇 개의 셀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 노드들은 몇 개의 셀, 블록 중에서 블록이 이 셀로 이루어져 있으면요, 요거는 얘가 받아가고요. 요거는 뭐 얘가 받아가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샘플링된 셀들을 처리하면 됩니다. 검증 노드들은요. 자, 하나씩 보면은요. 블록 데이터가 분할되죠. 내려보낼 때 분할해서 내려보냅니다. 여러 셀로 쪼개죠. 각 셀은 전체 블록을 구성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이 검증 노드들 입장에서는 무작위로 샘플링합니다. 그래서 전체 블록을 다운로드 않고 무작위로 선택된 몇 개의 셀만 요청합니다. 근데 이 샘플링된 것은 통계적으로 충분한 셀을 확보하면은 전체 블록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전파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수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KZG 증명입니다. 이게 확실하게는 그 수학적인 증명 방법을, 이거 개발하는 사람만 지금 알고 있겠죠? 어쨌든, 해당 셀이 블록의 유의한 일부임을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용성 판단을 보면요, 여러 노드가 서로 다른 셀을 샘플링해서 받아들이고 검증함으로써 전체 블록이 네트워크에 충분히 분산되어 있고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데이터의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2025년 12월 말이 되면은 이더리움의 진화에 있어서 하나의 그 결정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모듈형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심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어다스는요, 핵심 기술로서의 피어다스는 확장성 향상입니다. 더 많은 트랜잭션과 더 많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 이 전체가 모듈형 블록체인 생태계가 되죠. 모듈형 블록체인 생태계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듈이죠. L2 체인들이. 이것도 메인 체인도 일종의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듈식으로 처리되니까 사용자들은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비용 절감, 가스비도 적게 들어요. 더 많이 처리하면 더 많이 가스비가 적게 됩니다. 탈중앙화, 작은 노드도 참여 가능해요. 자, 이렇게 기술을 이용해서, 피어다스 기술을 이용해서 전체 블록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고 샘플링된 부분적인 무작위로 선택된 몇 개의 셀만 받아도 처리가 가능하면요, 이 검증 노드가 클 필요가 없잖아요. 작은 검증 노드도 참여 가능합니다. 보안도 강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셀만 노드들이 받아갔다고 해서 전체 블록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전파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학이 들어간다 그랬죠. 수학. 그 말은 데이터 가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 손실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실 확률이 극히 낮으면은요, 이게 이제 L2 체인의 보안을 메인 체인이 책임져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안을 상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안을 상속한다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DA가 된다는 거죠. 데이터 가용성.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서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어벨리비리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을 상속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보안 강화되는 거죠. 자, 이게 셀만 확보. 검증 노드 입장에서는 몇 개의 셀만 확보하지만은 수학적으로 전체 검증 노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 손실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보안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모듈형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진화입니다. 이 접근 방식이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보안, 그 다음에 탈중앙화, 그 다음에 확장성, 이거를 다 달성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다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블록체인 트릴레마라 그랬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확장성은 거의 비트코인은 포기를 했죠. 물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포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디지털 골드라는 것 때문에 그 확장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예. 돈 많은 사람들만 금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다르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이건 다르죠. 이걸 다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성. 여기 대해서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말까지 최종적으로 나타날 그 업그레이드가 후사가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